겨울 왕국으로 변해버린 강원도 인제군.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매섭게 몰아치는 칼바람까지 세상이 꽁꽁 얼어버렸는데요. 이곳에서 이맘때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인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 황태와 들기름만 넣고 끓여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인 황태국. 요즘같이 추울 때 먹으면 속이 사르르 녹으며 보양식이 부럽지 않을 정도랍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또 수치도 해소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힘이 나지, 새로운 힘이. 건강식품인 황태를 만들기 위해 한겨울에도 땀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이곳은 황태의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공장인데요. 그런데 한켠에 뭔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에 생선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대체 뭘까요? 작업해가지고 올 겨울에 이제 용대리 덕장에다 거는 거예요. 황태가 되는 거죠. 러시아산 명태로 여기에서 손질 작업을 거쳐 덕장으로 간다는데요. 꽁꽁 언 동태를 해동하기 위해선 사람이 하나씩 펼쳐 놓아야 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한 22kg. 무거운 돌덩이와 같은 상태. 워낙 무거워서 실수로 발 위로 떨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넣어서 하루 동안 해동을 시켜줍니다. 해동이 끝난 명태는 할복 작업에 들어갑니다. 옆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명태가 오늘 하루치 작업 물량이라는데요. 한 짝에 한 36, 7마리 되거든요. 네. 그게 40짝. 능숙하게 명태 배를 가르기 시작하는 작업자.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는데 국민 생선답게 버릴 게 없답니다. 명란, 곤지, 쑥 넣으면 곤지, 안 넣으면 알, 창란 젓갈 만드는 거. 명태 내장과 알은 다양한 요리 재료로 인기인데요. 젓갈로 담거나 탕을 끓일 때 넣으면 맛이 좋아서 빠지지 않고 쓰이죠. 내장이 제거된 명태는 덕장으로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2마리씩 짝을 지어 끈으로 묶어주는데 간단하지만 양이 많아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비슷한 크기대로 선별한 명태는 한데 모아서 물에 세척해 주는데요. 명태 안팎에 묻어있는 불순물 제거와 소금기를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두 번 넣고 흔들어서 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 우리 먹거리 밥상 올라가는데 깨끗하게 씻겨야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야는 어를 실어 도조하는 아야. 깨끗하잖아. 작업자의 노력 덕분에 깨끗해진 명태.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걸까요? 발 조심하고 미끄러워. 세척을 마친 수만 마리의 명태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냉동 창고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작업한 명태를 갖다 놓자 금세 가득 차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급냉 과정을 거쳐 얼리기 위해서라는데요. 금냉을 해야지 고기가 빨리 꽉강하게 세게 열잖아. 영하 40도의 온도에서 14시간 동안 얼려줍니다. 동태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쳐보면은 오 딱딱딱 이런 소리 나잖아. 잘 얼게 되면은 짜그락짜그락 하는 소리.
이렇게 얼려진 명태는 대부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용대리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황태의 70%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내설악을 끼고 있어 일교차가 크고 진부령과 미시령에서 불어치는 바람까지 있어 황태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인데요. 반대로 작업자들에게는 극한의 환경, 칼바람에 눈조차 뜨기 힘듭니다. 하지만 추울수록 황태가 잘 되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한 17도 내려가면 이제 체감 온도가 한 27, 8도, 30도 체감 온도 바람 부니까 이제. 오전 7시 명태를 가득 실은 트럭이 덕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망에 40kg, 총 60망이 실려 있는데요. 이게 다예요 오늘? 아 더워. 이게 갔다 또 와. 이 차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싣고 와야지. 워낙 무게가 나가다 보니 지게차에 실어 덕장 안으로 나릅니다. 됐어. 예전에는 사람 힘으로 그냥 날랐지. 지게차 없이 했어요. 지금은 인력이 많이 모자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계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명태는 상덕부터 올리는데요. 한 망에 40kg이나 나가서 성인 2명이 붙어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 하덕에도 망을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명태를 걸 덕대 위에 발을 디딜 판자까지 올리면 작업 준비가 끝납니다. 상덕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업.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언 명태를 계속 들어서 나무에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춥지 않아요? 추워도 해요. 바람 많이 불어도 해요. 네. 추위도 추위지만 덕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상덕에서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는 항상 긴장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아서 일할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하덕과 상덕에서 동시에 명태를 거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얼핏 봐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어깨와 팔을 이용해 반복되는 작업이라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통증에 시달리는데요. 그만큼 고된 작업이죠. 걸고 난 이후에는 명태가 너무 붙지 않도록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이어서 덕대 사이 간격도 일정하게 맞춰주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황태 질을 결정짓는 작업이랍니다. 이거 한 칸인데 5개니까 여기 나무 같이 있는데 거기 안 말라요. 여기 조금 더 빨리 말라요.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줘야 바람이 잘 통해서 질 좋은 황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트럭 한 대에 실려있던 명태 양이 약 7,200마리. 이걸 다 걸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걸고 또 걸어주는데요. 그렇게 오전 내내 작업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점심시간. 일부 작업자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는데요. 그런데 반찬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들은 태국인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데요. 4시 아침에 일어나 그래 반찬 해 가져와 먹어요. 이모 아줌마는 있어. 그래 바쁘니까 그래 우리 밥 사 가져와요 점심. 우리나라 밥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쌉쌀밥이에요. 너무 맛있어. 물 탄 거 그냥 가져와 손으로 먹으면 돼. 먹는 방법은 달라도 일하고 난 뒤 먹는 밥은 누구나 그렇듯 꿀맛일 텐데요. 반찬과 함께 먹어 속을 든든하게 채웁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잠시나마 피로를 풉니다. 다시 시작된 오후 작업. 오전에 들어왔던 물량과 똑같은 양의 명태가 들어왔습니다. 추위 속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작업자들. 5개 주세요. 태국인들에게는 참기 힘든 혹독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추위, 바람, 눈은 최상의 황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기에 참고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아주 극한의 추위만 골라다니면서 걸으니까 일기예보 보고 날 나쁘면 아주 황태 엉망이지. 올해는 최상품이지. 그렇게 계속되는 작업. 명태를 쏟은 후 덕대에 널고 간격을 맞추는 일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단순 노동이지만 집중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망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렇게 합을 맞춰 일하다 보니 어느새 꽤 많은 명태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벌써 지기 시작한 해. 아직 작업량이 남아있기에 속도를 내봅니다. 이제 남은 건 800kg의 명태. 추위 속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체력이 바닥났지만 남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작업자들은 12월부터 3월까지 총 4개월의 시간을 황태 만들기에 쏟는데요. 추운 날씨를 견딘 명태가 황태가 되듯 이들의 꿈도 이곳에서 영들어 갑니다. 미마이 더 봐. 더 왔어요? 뭐. 그때. 네. 아, 레시피 상이 되버네. 조심해요. 원 언니 베바이. 황태가 이젠 바다 건너온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파 병원 가. 딴 아들 그래 학교 가는데 홍보 가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 우리 한 달 돈 많이 보내. 그래 한국은 좋아. 일하는데 돈 많이 벌어요. 몇 년째야 우리 집? 네. 3년째야? 4년째야? 네. 우리 집에 이거 한 거. 5년 됐어요. 5년 됐어? 네. 말했네 네. 벌써. 그런데 걱정은 6년, 7년 됐어요. 네. 이렇게 걸어놓은 명태는 추위 속에서 수십 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포슬포슬한 속살을 가진 황태로 재탄생됩니다. 식탁에 오르기 위해선 먼저 가공 공장을 거쳐야 하는데요. 노릇노릇하게 잘 말려진 황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작업자. 작업할 물량을 한 곳에 모아두더니 갑자기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도 아니고 다 된 황태에 물 뿌리기라니. 세척을 아니고 이제 습기를 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부드러운 황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틀 동안 수분을 준 황태는 두들겨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과거엔 홍두깨로 한 마리씩 두들겨줬지만 작업량이 많아진 요즘엔 타발기를 이용한답니다. 물을 안 주고 두드리면은 이게 다 부서져요. 이거는 수분 작업을 해야 이렇게 물을 잘 먹어서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가루가 안 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황태 배 가르는 작업도 기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요. 모양과 크기가 다른 황태뼈와 지느러미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작업자의 손길 아래 모양을 갖춰가는 황태.
이 상태에서 바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기에 넣어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건조가 끝난 황태포는 작업장으로 다시 옮겨져 크기별로 분류되는데요. 크기와 상태에 따라 6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고기가 이제 그 다음에 왕특대, 그 다음에 왕왕특, 최고 큰 고기. 뼈 고기가 아주 좋고, 왕왕특. 최고 큰 건 어디로 가요? 최고 큰 것도 다 포장해서 선물로 나가요. 이거는 특대 제사포. 등 껍데기를 까가지고 제사포를 하나씩 포장해갖고 나가는 거고요. 제사포의 경우 껍질을 벗겨서 나가는데요. 이 작업 역시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서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친구가 이제 지느러미로 이렇게 잘라주면 2단계로 가갖고 여기 제사포 이제 등에 칼로 이렇게 금을 거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을 거주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제사포로 까는 거죠. 특히 명절이 있는 시기에 잘 나가는 껍질 벗긴 제사포. 그래서 지금 바빠요. 최고 바빠요 그때가. 설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요즘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처리해야 할 황태 물량도 평소보다 많은 상황. 그래도 침착하게 껍질 제거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나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질이 끝난 황태포를 포장 중인데요. 이렇게 모아서 포장을 하는 걸 보니 뭔가가 떠오릅니다. 부채같이 생겼죠? 부채포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황태. 이게 100%다 수작업이고 하나하나 이게 다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격을 따진다 그러면은 사 잡수시는 분들은 그냥 거저 잡수시는 거예요. 어쩌면 황태는 추위를 이겨낸 사람들에게 겨울이 내려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